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레몬청을 이제 쉽게 만들고 손질하는 방법부터 설탕 비율을 얼마큼 하는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어요. 우선은 이제 레몬을 세척을 정말 중요하게 하는데 이제 과일 세척용 세제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베이킹 소다, 그다음에 식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 유튜브나 정보들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킹 소다에 좀 담가 놓고 또 식초에도 담가 놓고 또 굵은 소금으로 이제 한번 긁는 다음에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줘요. 뜨거운 물까지 한번 튀기고 나면은 레몬 세척은 다 되게 잘했는데 도마랑 칼 이런 거에서 세척을 안 하셔서 교차 오염을 되게 많이 시켜요. 막 니트릴 장갑이랑 이런 클래스 같은 거 가끔 가보면은 소독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니트릴 장갑이나 이런 거 장갑을 끼시면서 막 이것저것 다 만지고 레시피 만지고 막 그러면서 교차 오염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설탕량도 맞췄는데 왜 곰팡이가 생겼지?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부분까지 잘 고려하셔가지고 교차 오염 되지 않게 최대한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몬을 손질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 슬라이서로 이렇게 미는 걸로 하셔도 되지만 이제 좀 소량 담그실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빵칼 같은 것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끝을 많이 날려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레몬이 쓰다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씨앗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결국 레몬즙도 나중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과즙을 먹어보는 게 최고예요. 너무 쓰지 않고 신맛이 안 나는. 제가 레몬청을 진짜 많이 담가보고 교육도 많이 가보고 무슨 또 씨앗 많은 것도 일부러 사서 써보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애초에 무슨 산지를 떠나고 이 과육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안 쓰는 경우도 되게 많고 되게 달콤한 산미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실패 없는 레몬청을 만드시려면은 다양한 수입처에서 막 사시는 것보다 한 곳에서 사보고 한번 좀 짜보고 과즙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몬즙을 1, 2mm 이렇게 잘라줘요. 저는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4-5개의 청만 담그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음료까지 바로 소진을 하여서 사용을 한 거니까 이제 장갑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마지막 부분 이제 자를 때 손에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썰어주셔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아이들이랑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슬라이서 같은 걸로 할 때는 끝을 다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이렇게 밀면 되는 거죠. 위에 보호 장비가 있는데 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렇게 손질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씨앗 빼는 거. 그 다음에 장갑을 껴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살살살 빼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막 만져지지 않아서 물르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빼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쓴맛을 선호하시는 분 당연히 없지만 레몬즙을 되게 레몬 안에가 되게 마른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대체품으로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레몬 주스를 또 가감을 하셔가지고 레몬즙을 또 추가로 넣어주시고, 레몬을 되게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고, 레몬 자체를 통째로 갈아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 제스트를 쳐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레몬청 만드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간단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제스트를 이렇게 살살살살 쳐가지고 제스트 치는 게 있어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레몬 피를 좀 넣어주시는 거예요, 청 자체에. 근데 사실 레몬은 맛이 웬만하면 잘 나오기 때문에 레몬 주스를 넣어주고 적당한 숙성을 거친데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이 남았을 때 꼭 이렇게 짜져가지고 이것까지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교차 오염 이거예요. 막 여기 잡고 막 이거 만지고 막 이러니까 막 다 이제 설탕이 또 닿지 않은 부분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애초에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걸로 만지지 마시던가 이런 걸로 그냥 긁어주면서 이렇게 빼도 되고요. 애초에 그냥 장갑으로 하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는 깊숙한 애들 이렇게 빼주시고, 씨앗이 들어가면 확실히 좀 쓰더라고요. 텁텁하고. 예전에는 저는 좀 꾸덕한 맛이 좋아가지고 이 씨앗을 고른 이 레몬과 또 일정 부분의 설탕 그리고 레몬즙을 함께 완전 통째로 갈아가지고 청에 또 넣어가지고 엄청 질감도 진하고 그런 청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레몬 차에는 되게 좋고 퓨레를 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레시피이긴 한데 이게 너무 자주 담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종류도 워낙 많고 뭐 그런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많이 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설탕을 이제 비율을 몇 프로를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용량으로 담으면 담을수록 설탕량이 좀 많은 게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1대1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좀 편합니다. 예를 들면 1kg라면은 당이 좀 1kg 정도 들어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이게 과육이라고 해야 되나? 과육만 남는 경우가 안 생겨요. 얘는 이제 자체가 과즙이 많은 과일이라 그나마 설탕량 그 다음에 레몬즙이 많이 나오면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안 생기거든요. 과육 대비 과즙이. 근데 이제 라임이라든지 뭐 또 과일 청 많이 담그시잖아요. 또 딸기랑 키위도 후숙이 안 된 것들 최초에 청으로 담그면은 과즙이 많이 안 나오고 거기 쫄깃한 식감을 또 내요. 그 다음에 냉동과일 같은 애들 이미 이제 한번 세척이 되고 과육 상태만 얼린 상태에서 과즙 양이 되게 과육이 맞나?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다소 이제 모양도 안 이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과감하게 즙만 내고 버리셔도 되고, 집에서 드시는 거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씨앗만 잘 빼가지고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면 돼요. 저울로 한번 재보면은 지금 이게 그람이 550이 나오네요. 1대1로 넣어준다 했잖아요. 저는 이제 600이라고 생각할게요. 600. 저는 레몬즙을 20%를 넣어요. 600에 20%죠. 집에서 이제 만드시거나 이제 좀 아이를 위한 것, 또 그 다음에 좀 다양한 그런 좀 프리미엄 청 병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몬즙을 좀 짜가지고 따로 모아서 쓰시면 되고, 이제 폭탄이라고 하는 그 레몬이나 골드 크라운, 솔디움이라는 브랜드가 전 제일 이상적이더라고. 솔디움이라는 브랜드. 그래서 20%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총양 설탕은 600을 넣었는데 레몬은 흰설탕이 원당이 진짜 제일 괜찮아요. 근데 원당을 넣으시면은 레몬 주스나 레몬즙을 좀 더 넣어야 됩니다. 약간 좀 꾸덕하고 질감 자체가 무거워지거든요. 색깔은 약간 갈색 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백설탕으로 하면 좀 깔끔한 청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체당으로 하실 거면 대체당으로 하시고, 대체당으로 하실 거면 애초에 대체당으로 100% 하시고, 머스코바도는 좀 비추합니다. 그 약간 독특한 향이 있기 때문에 고이바사나 아니면 그냥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은 당연히 안 쓰고요. 저는 그 원액 엑기스가 맞는 걸 좋아해가지고 총량의 이제 30% 정도 같은 경우는
이 올리고당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600을 설탕으로, 스텐이죠. 교차오염 주시하고. 그래서 이걸 언제 얼마큼 숙성을 해요? 되게 많이 하세요. 얼마큼 숙성. 제일 중요한 건데 전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둡니다. 이게 일부러 이제 카페 하시는 분 머신 위에 올려 놓으시는데 일정 온도 약간 중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탕도 무시하고 그 특유의 그 효소처럼 보글보글 끓면서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 6시간 정도 이제 랩핑 해놓고 한 4시간에서 6시간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씁니다. 우리는 이거를 무슨 발효주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탕이 녹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설탕이 녹은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여기에서 레몬즙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숨어있던 이런 씨앗들이 나와요. 이런 것도 빼주시고. 그래서 병입을 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클래스 하시는 분들이 후살균이다 뭐다 해가지고 되게 많은 교육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유리병이 제일 좋아요. 이게 락앤락에 보관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뭐 이 산 때문에 락앤락 같은 그런 플라스틱은 벗겨지거든요. 스텐통이라든지 병입 판매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 청판매에 대해서 올리고당 원당 조합 또는 백설탕 이런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얘기한 과즙 자체가 좀 적죠.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생기는데 레몬즙을 좀 더 가감하고 설탕을 가감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이제 업장에 맞는 걸 하시면 됩니다. 늘 정답은 없는데 설탕을 녹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휘휘 저어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밑에 깔리는 설탕이 많이 없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결정이 돼 있죠. 시간 날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섞어주세요. 이제 레몬은 이제 활용도가 되게 많아가지고 레몬청에 이제 좀 다양한 또 과일 넣어가지고 쓰시기도 하고 다른 과일청에 레몬을 넣어서 감칠맛을 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색깔 이쁜 이제 히비스커스나 로즈 같은 걸 로즈잎을 넣어가지고 빨간 레몬청을 만드신다든지 또 그런 부분은 또 시럽을 끓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루어서 한번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좀 빨간 레몬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끔 꿀 넣으셔오면 어떠냐고 하는데 꿀은 이제 사양벌 꿀이나 이제 가끔 꿀을 드시는 분은 어떠냐고 하는데 그 꿀로 이제 드시는 거면 애초에 그냥 레몬을 짜가지고 거기에 꿀 타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건강으로 하시면은.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